자, 세무회계 교재 38페이지 03번 단원별 기출문제. 자,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그 소득의 기속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처분? 소득 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기록자를 밝히는 거. 2번 플러스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처분은 세무조정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선에 남아있는 것으로 회계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의 일시적 차이다. 그지? 순자산의 일시적 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부채의 차이다. 이런 얘기야. 자산부채. 자산부채 차이가 자본의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그지? 회계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 차이를 가져오는 거고,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기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미 각사원 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기록자가 법인인 경우는 사회 유출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 나오는 거? 무슨 조정일 때? 가산 조정일 때. 무슨 조정일 때? 그러니까 입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일 때 나오는 거예요. 사회 유출은. 입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사회 유출된 소득의 기록자가 법인인 경우는 이미 각사없는 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추가적인 과세는 없다. 이게 표현이 맞는 건가 보다.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것 같아.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했으니까. 그지? 예.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했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추가적인 과세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을 하잖아. 그지? 장부 작성하니까 그 상대방의 소득을 구성해서 그 각사원 소득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 우리 기타 사회주는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4번 접대비 한도 초과로 인한 송금불산입액은 기속자를 찾아 소득 처분하고 기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전부 다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을 처리해요. 접대비 한도 초과로 인한 송금불산입액은 기독자를 찾아 소득 처분하고 기독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 이게 틀린 거죠. 그지? 불산입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다 사회 유출 처리하고 그 답이 4번이 지금 틀렸다는 얘기고, 우리 그 사회 유출은 기속자가 개인 주주면 소득 처분을 뭘로 해요? 소득 처분을 배당으로 하고 얘가 이제 소득세법상 무슨 배당? 인정 배당이고, 그럼 인정 배당이면 무슨 소득으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속자가 임직원이면 소득 처분이 뭐예요? 소득 처분이 상여고, 얘가 이제 무슨 상여고? 인정 상여고, 그러면 기속자한테 무슨 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기속자가 이제 법인 사업자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소득 처분이 뭐예요?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
그러면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별도로 가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으로 법인 사업자나 예, 개인 사업자 소득을 구성하니까 지금 인정배당은 배당 소득으로 가세를 해야 되고 인정상여는 근로소득 가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개인일 경우는 소득 처분이 무슨 소득? 기타 소득이고 얘는 이제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무슨 소득으로 가세를 기타 소득으로 가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인정배당이면 배당소득으로 가세하고 기독자한테 인정상이면 근로소득 가세하고 인정기타소득 기타소득 가세하는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자동으로 소득이 증가됐으니까 장부 작성 통해서 별도로 또 가세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지금 3번 보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3번 보기에 대한 얘기. 하나 적어두시고 자, 두 번째,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 기타 사유출이라는 얘기죠, 그지? 기타 사유출은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장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소득이 증가돼서 가세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별도로 또 가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귀속자가 그냥 예, 개인이잖아, 그지? 사업자도 아닌 개인. 그래서 예, 가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3번 다음 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상 무조건 기타 사유에 줄인 항목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 불산이 예, 유보 처리합니다. 유보 소득 처분이 예, 대손 충당금은 자산에 대한 채권적 평가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그래서 손금 불산이 유보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예, 손금 불산이 기타 사유출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예, 송금 불상입 기타 사회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도 우리 회사한테 기속시키는 거라서 기타 사회출 그래서 500원, 200원, 400원에서 저 기타 사회출로 처리되는 금액이 1,100원이 되는 겁니다. 1,100원. 기부금 한도 초과액 또 기부금도 따지면 그 공익 목적의 그 법인이란 말이에요. 공익 목적의 법인. 그치? 예. 그래서 상대방이 예, 공익 목적의 법인이니까 예, 소득 처분이 그냥 기타 사유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접대비도 상대방이 사업자거든. 그가 기속자가 사업자니까 그냥 총금불상 기타 사유치이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돈 빌려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 돈을 업무에 쓰면 손금 인정이 되는데 그 돈을 업무에 안 쓰면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귀속시킨 거라서 그제 기타 사유치라는 얘기니까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거 다 기타 사유치야.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빙 서류가 불비하면 그지? 증빙 서류가 불비하면 기독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 처리합니다. 증명 서류 불비라는 거는 기독자 불분명이에요. 기독자 불분명. 그래서 예,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고 법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 등 부당하게 사유에 유치된 금액을 해소하고
입금에 산입한 경우는 예, 소득처분을 예, 유보로 합니다. 유보. 3번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가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가공경비를 수정 신고하고 송금불상에서 소득처분한 것은 이런 경우는 예, 대표자 상여 처리예요. 대표자 상여. 재고자산 평가감은 예,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가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걸 경정할 것을 미리 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경정할 것을. 그러니까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예, 수정 신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 송금부상이 처분하고 예, 그죠? 예, 송금부상이 처리하고 소득 처분은 기독자에 따라서 배당이냐 상여냐 예, 기타 소득이냐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예, 3번이 틀렸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라 옳은 것은 출자자에게 기록되는 소득은 출자자가 주주거든요. 주주. 예, 귀속자가 주주면 예, 배당이죠. 배당. 출자자는 주주입니다. 기록자가 예, 주주면 배당. 채권자가 불분명 사채이자는 기록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송금불산이 대표자 상여인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기록자가 누군지 몰라서 대표자 상여인데 소득을 주면서 무슨 징수했다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국가나 예, 지자체에 기속되기 때문에 기타 사유이율로 소득 처분합니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2번이 맞는 얘기고 소득 처분이 발생하면 항상 차기의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항상이라는 부분이 틀린 거죠. 그지?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고 그 차기의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이면서 임원. 주주면 배당. 임원이면 상여. 그럼 두 개가 겹치는 거죠. 상여, 주주면서 임원이면 두 개 겹치죠. 그러면 뒤에 거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 뒤에 거 따라간다. 주주면서 임원이면 뒤에 거 따라갑니다. 상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타 사유출이 아니라 상여 처리예요. 상여. 원래 주주면 배당, 임원이면 상여인데 상여인데 두 개가 겹치면 뒤에 거 따라간다. 그래서 상여. 그래서 5번 답은 2번이고요. 5번 답은 2번이고 6번. 다음 자리에 공통으로 적용될 소득처분을 적으시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결과적으로는 상업자하고 거래니까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기속시키는 거라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기타 사유이출 입금산입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업무에 썼으면 송금 인정이 되는데 업무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이자를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기록시키는 거라서 기타 사회이출.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된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이출입니다. 기타 사회이출. 됐을까요?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이 다른 것은 임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그럼 기독자가 임직원이죠. 그지? 임직원이니까
입금 산입, 예, 임직원에 대한 상해 처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예, 송금 불산입. 그럼 감가상각비의 상대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럼 한도 초과한 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커져 있기 때문에 자산의 차이를 바꿔, 자산 차이를.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다 보니까 예, 송금불산이 유보가 되는 거고, 재고자산 평가가 이 평가감의 의미가 뭐냐면 예, 감의 의미가 재고자산을 가소계상했다 이런 뜻이야. 가소계상. 응? 가소계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기말 재고자산 자산 우리 선의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정하면 선의선출법으로 만약에 예, 10만 원 잡아야 되는데 후입선출법으로 만약에 6만 원만 잡았다. 원래는 10만 원 잡았어야 되는데 6만 원 잡았다. 그럼 얼마 가소계상? 4만 원 가소계상이죠. 그지? 자산이 가소면 매출원가는 자산이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4만 원 과대가 되죠. 기말재고가 줄면 매출원가가 커지고 기말재고가 올라가면 매출원가가 작아지잖아. 그치? 매출원가가 4만 원 과대가 되니까 그만큼 이익은 4만 원 가소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죠. 매출원가가 커져서 이익이 작아졌으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는 입금산입이고 회사와 세법 간의 자산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 기말재고 자산이랑 자산 차이를 가져오잖아. 그지? 유보. 대돈충당금도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하는데 한도를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이고 대돈충당금은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보.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 때문에 그 물가 상승, 물가 하락이 예, 법인세법에서도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전에 어떻게 썼냐면 그냥 간단하게 적을 때 어떻게 썼냐면 자산이 올라가면 비용은 내려가고 이익은 커지는 거고, 어? 자산이 내려가면 비용은 올라가고 이익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지? 그거잖아, 그거. 기말재고 자산 선익선출법으로 10만 원 잡았어야 되는데 후익선출법으로 6만 원 잡았다면 기말재고 자산이 4만 원 감소한 만큼 기말재고가 줄면 매출원가는 비용이 4만 원 커지고 매출원가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4만 원 작아지는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자산이 올라가면 비용은 내려가고 이익은 올라가고 자산이 내려가면 비용은 올라가고 이익은 내려가고 그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출자자면 배당, 임원이면 상여. 그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출자자면 배당, 출자 임원이면 배당하고 상여가 겹치니까 뒤에 거 따라가면 상여. 그래서 예, 모두 상여 소득 처분한다. 1번 틀렸고 모든 예, 소득 처분은 차기 및 그 이후에 세무상 소득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틀렸죠? 그지? 예. 그 세무상 소득금액에 차기 이후에 영향 미치는 것은
예, 플러스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만입니다. 예,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만 예, 차기 이후에 소득금에 영향 미치고 모든 소득 처분은 소득의 기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의무를 예, 유발한다. 모든 소득 처분은 소득 기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의무를 유발한다. 3번이 맞는 건가? 4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세액은 기타 사유주로 소득 처분한다. 8번 답이 4번이 맞는 거네, 4번이. 그지? 3번은 왜 틀렸을까? 모든 소득 처분은 기독자, 그지? 기타 사유 외출은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지? 기타 사유 외출은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기독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예, 소득 뭐 세무 조정하면 예, 법인세 납세무가 있는데 기독자는 달라질 수 있죠.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성격이 다른 것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은 예, 입금산입, 기타 사유를 줄여서 우리가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기사 처리하고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중 한도 초과한 금액도 한도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송금불산입이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예, 기록시키는 거라서 기타 사유 외출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예, 지급이자도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송금불산입이고 예, 그 지급이자를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기록시키는 거라서 기타 사유 외출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한 금액은 예, 퇴직급여 한도 초과한 금액은 송금불산입이고 기독자가 임원이기 때문에 상여 임원들은 퇴직금 많이 받잖아요. 근데 퇴직소득에 세금을 적게 내거든. 그럼 퇴직금도 많이 받고 예, 퇴직소득세 세금도 적게 내면 예, 좀 그 일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보니까 일정 한도까지만 임원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뭘로 처리한다? 상해 처리해서 근로소득으로 가세하겠다는 얘기야. 근로소득으로. 9번 답은 4번이고 10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상 무조건 기타 사유일출인 항목의 합계금액을 구하시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예,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일출, 대돈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이고 대돈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자산의 자산의 증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는 예, 유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예, 송금불산입, 기부금도 예, 공인 목적의 법인이다 보니까 기독자가 기타 사유이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기독시키는 거라서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니까 예, 800만 원이 예, 기타 사회이출입니다. 10번 답은 800만 원이고 여기까지만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